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영상이 이제 뭐 들쭉날쭉 빨리 올리는 날도 있고 늦게 올리는 날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시간 외 거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중간에 장 끝나면 보통은 이제 4시 넘어서는 아예 시장을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다가 이제 6시나 7시 정도부터 이제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몇 개 종목만 좀 보고 6시나 7시부터 와서 넥스트 트레이드 보고, 나머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요즘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유동성의 대환장 파티가 펼쳐지면서 쉽게 겪어보지 못하는 이 대형주의 엄청난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시젠이라든지 뭐 특정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파급력 정도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시기 유동성 장세 단기 슈퍼 랠리가 나왔던 그 이상으로 최근에 종목군들을 쏘아 붙이는 흐름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가 9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수가 3,300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3,300을 찍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어찌 보면은 200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3,000포인트에 근접한 현재의 시장 환경 속에서 본다면은 수많은 대형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거두면서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고 올라온 거라, 지금 이 대형주의 그 엄청난 시세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와 지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국가에도 지금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잘 적응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가라는 것이 그렇죠.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가 고점일까? 이 정도부터는 줄여야지 하고 매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딱 그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목에 찼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종목을 다 매도해 버리는 게 오히려 또 다른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포지션을 다 정리하게 되는 것만큼 가장 큰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도 주식 경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수가 뭐 어찌됐든 30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은 뭐 3000 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서 한 지수 10% 올라가면 3,300, 3,500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런 식으로 단기에 랠리를 해버리면, 지금 포지션을 다 버려버리게 될 경우 사실상 물려버린 것보다 더 깝깝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올해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4월 달에도 지수가 많이 밀렸다 올라오는 과정 속에 지금의 힘이 제가 겪어본 것 중에 그 이상으로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거를 느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끝날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유동성의 힘이 펼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목군들 잘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계속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죠. 오르는 종목만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맞냐, 더 끌고 가는 게 맞냐라는 우려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회사, 그런 업종 대표주들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들이 올라야 나머지 하위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 떨어지는 종목이라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수익에 수익을 짜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미친 듯 어디까지 올리고 밀릴지는 봐야 알 것 같고, 실적 성장주와 정책 성장주들의 움직임, 큰 틀은 여러분들 AI입니다. 여전히 미국도 AI로 인한 전력 부족이 원전이라는 이 대에너지 전환을 지금 맞이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투자 에너빌리티 오늘도 거래대금 2조를 만들어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중심에 서게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의 부족이
이 전력 인프라의 실적을 계속 만들고 SK 하이닉스를 신고가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만든과 동시에 그러한 AI의 발달로 인한 클라우드 등등등등 모든 측면에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틀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미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만이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결국 조정을 받더라도 한국이 잘하는 거 이러한 유동성 파티와 정책 그 다음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한국이 잘하는 거를 계속 빼놓고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적절하게 계속 만들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한참 됐어요. 지금 거의 1, 2주 동안 계속 그런 말씀 하는데요. 종목을 뿌려야 된다. 몰빵하면 뒤진다. 종목을 뿌려야 된다. 뿌려야 된다. 즉 상승장에서는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뭐 기법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기법에 목을 매는 거는 결국은 단타의 입장이고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예를 들어서 종목군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쭉 밀려와서 이렇게 하고 돌파하고 눌려서 딱 올라가는 이런 베이스 자리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돌파할 때 잡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 속에 분명히 뭐가 있냐 이평선들이 정배열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이평선에 닿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일선 매매 5일선 이탈 매매 그 다음에 이른봉 매매 이음봉 매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정배열 지수 정배열 상승장에서는요 이 매매법이 가장 잘 먹힙니다. 가장 잘요. 즉 베이직 이 베이직에 우리가 입각해서 매매를 해라.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평선의 정배열 그러한 이평선의 첫 눌림 내가 포모가 와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이 상승에서 떼돈을 벌었다. 누가 많이 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왜? 이런 걸 들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자에너빌리티로 돈을 많이 벌었다. 살까 말까 할 때 꼭지에서 몰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나도 벌어야지 하고 몰빵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투자에너빌리티 좋은 건 알죠. 근데 꼭지에서 사면 다른 사람한테 좋지만 나한테는 최악의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항상 주의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여기까지 뭐 시작되었는 잔소리 했던 것 같네요. 자, 좌우지간 이런 상황이고 오늘 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1150개인데요. 뭐 계속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라만 했던 것 같고 금요일도 그냥 매수 등 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오늘도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종목 매수할 수 있으면 계속 추가만 한두 종목 한 4종목 정도 추가만 해놓고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오늘 밤 뭐 미증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의 상수적인 관계였죠. 이미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빠져거나 흘러내릴 때는요 사실상 큰 하락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블랙스완과 같은 악재가 순식간에 갑자기 나왔을 때 정말로 시장에서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하나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갑작스럽게 환율이 뭐 예를 들어 1300원까지 빠지게 된다 하면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안 들어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이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받아야 된다. 시장 거래대금 30조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 대형주 상승률이 거의 역대급으로 이래저래 터지니 한편으로는 점점 개인적으로 과열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얼마나 유동성이 강하면 이렇게 올려치고 더 올리는지. 예를 들어서 외인과 기관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최근에 수천억대 매도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는 광기가 몰려있는 시장이다. 이게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다 때려 박아서 지금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쇼커버도 나오기도 해요. 이럴 때 쇼커버 나오고 그 쇼커버가 또 다른 광기를 만들면은 그게 단기 상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1조 많으면 2조 터지는데 3, 4조 터지면은 단기 클라이막스 때려버리는 거겠죠. 그런 게 나오고 나서 이런 주도주는 꺾이고 나머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전에 매매했다 다 팔아버려 가지고 없는데요. 끌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유동성의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의 트리거를 뭐로 잡는지 지켜보면서 그러한 하락 시그널만 조심하면 계속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로 대응하라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말은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의 시장의 부양의지, 그리고 상법 개정,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뭐 증권주 상승 그 외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 정부 정책과 엮이는 종목군들과 실적 베이스로 엮이는 종목, 글로벌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또 우리나라 고유의 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냥 계속 보면 된다. 지금은 상승장이다. 지금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 다음 주 24일인가 25일 날 이제 미 싱크탱크 방문도 있고 하죠. 뭐 이게 글로벌리하게 이 원전 ETF가 한국과 미국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투자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하면 뭐 카메코, 뉴스케일 뭐 오클로 할 것 없이 다 올라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마 투자 에너빌리티가 내일 6만 원을 이제 넘는데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에너빌리티가 저항을 받는 과정 속에 분산 즉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최근에 한정 기술이 지금 순환을 보이듯이 우리 기술이 오늘 올랐고 저도 오늘 우리 기술 하나로 좀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고 아마 내일 만약에 후발로 종목이 붙는다면 우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거는 SMR하고 핵심적으로 그 연결이 되는 종목군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진도 핵심적인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 기술도 SMR, MMIS라고 해서 투자 에너빌리티에 이 단독 공급하고 우진도 단독 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죠. 그 과정 속에 이제 조속히 상법 개정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좀 더 올랐는데요. 조정이 나왔으면 좋았겠어요. 조정이 안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 좀 꺼림칙합니다. 눌림이 나오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강해서 한화, HD 현대 그리고 키움의 다우기술 뭐 이 정도까지 지수사는 시세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고 자회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그 ADV가 할인율이 이 50% 에서도 지주사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할인율까지 같이 더해져서 본체의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네이버 관련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언급은 드렸는데 알츠라 우젠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 갭 뜨면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네이버에서 이번에 하종우 수석이 강조했던 게 소버린 AI죠. 전 국민한테 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뭐 쿠폰을 나눠줘서 뭐 선택적으로 뭐 AI를 골라서 쓸 수 있게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시장 경제에 맞게 AI 관련주 AI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성장의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라는 뭐 골자인데요. 뭐 그런 것도 좋고 차지한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줬다. 공공 분야에서 움직일 수 있다. 즉 공공 분야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등은 계속 봐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 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이번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필요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함께 방공망에 대한 이 핵심적인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받으면 하나 시스템은 계속 봐도 될 것 같고요. 방산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흥구 석유라든지 뭐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위너는 방산 기업들만 계속 위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에서 서로 공급자의 위치도 되지만
경쟁의 위치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들로 인해서 다른 쪽에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국이 빠르게 꿰찰 수 있다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난 아닌 거죠. 이런 쪽도 좋은 부분이 참 많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HBM 쪽에 AI 가속기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아마 눌리면서 잘 보고, 이쪽은 사실상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한 번 정도 날 잡아서 좀 크게 올리지 않을까, 미리미리 들어가 있다가 올렸을 때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한국 카본을 제가 아마 회원님들한테 지난주에 추천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D 현대 미프를 보고 있는데 사실 못했고요. 뭐 엔진 쪽에서도 엔진 쪽에서도 지금 HD 현대 마린이라든지 하나 엔진이라든지, 즉 핵심 기자재 종목군들 순환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눌렸을 때 신고가 돌파 직전 혹은 돌파할 때 따라 붙어서 잘 홀딩하다가 급등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D&D 파마텍 등등 해가지고 비만이 하나의 트렌드니까 비만 세고, 뭐 플랫폼 알테오젠 리가캠 당연히 지수 올라가면 올라갈 종목들이고, 코오롱 티슈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시 잘 봐야 될 거고, 삼천당 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정말 어마무시한 섹터입니다. 삼성 SDS를 오늘 23%, 23.6%까지 올리는 걸 보면서 와,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어마무시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의 지니어스법 발표를 기다리면서 서클이 뭐 지금 155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공모가 31달러 대비해서 정확히 5배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국내랑 미국의 서클하고 이거를 비교할 이 건덕지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거 분위기를 타게 되면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내일 뭐 갭 뜨고 뭐 추가 상승하고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뭐 지니어스법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발판 삼아서 또 한 축에서는 매도를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가부터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편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은 큰 틀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 큰 변화의 물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잘 지켜는 봐야 되겠다 정도로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시장들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빠르게 종목군들 볼게요. 원전부터 투자 에더빌리티 61,000원 주봉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이 자리에 매물대 좀 많은 구간이죠. 73,000원 여기에 이제 월봉 시가부터 깨져 있던 자리, 보통 이게 66,000원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66,000원을 가든 혹은 7만원을 가든 그 근처가 아마 단기 고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 이 무거운 게 50%가 올라왔죠. 이번 달에, 지난달에 40% 올라와서 뭐 두 달 동안 100%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39조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저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는 지금 한전기술이 후발로 많이 올랐는데 당규가열 지정 예고가 분명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용도 최근에 많이 올라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것도 많이 밀리게 되면 23,000원 언저리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우기투 올라갔고요. 지금 돌파가 임박되어 있는 몇몇 종목군들 중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뭐 우진 정도가 박스권 돌파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돌파를 하고 볼 것인가, 아니면 돌파 전에 들어가서 내가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부터 볼게요. SK 하이닉스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거죠. 종가상 신고가죠. 이때는 시가 떠서 종가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종가상 신고가가 나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일단은 25,025만 병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를 뚫었고요. 뭐 계속 가지 않겠냐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관련해서 CCL로 두산이 60만 원을 찍었어요. 60만 원 찍고 시가총액이 9조 9천억인 상태에서 이수페타시스도 사실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눌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파를 일단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5,000원이 강하게 돌파되고 나면 위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가 나오는지 최대한 기다려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할 것 같고요. 보통 이래요.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굴다가 돌파를 한 번에 한단 말이야. 정말 못 살게 구는 거죠. 뭐 이렇게 못 살게 굴다가 결국 중요할 때 한 방에 돌파를 해버리기 때문에 LIG 넥슨이라든 등등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싶고요. 반도체 이 장비 쪽에서는 DI가 최근에 흐름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는데요. DI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여서 잘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유사 잠깐 보면은 하나라든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하나, HD, 현대, 파동이 하나 하고 쉬었다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파동이 연속돼서 이걸 바로 보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쪽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차라리 조정받고 들어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면 안 먹어버릴란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신고가인데 좀 부담되긴 한데 뭐 가는 대로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우리 방에서는 뭐 효중 좋다, 효중이 일바다 생각을 했었고, 뭐 이때 이제 언급을 해서 그랬던 거고, 뭐 HD 일렉 이거는 안 받고, LS 일렉, 그다음에 산일, 일진 제압할 때는 다 들고 가야 돼요. 종목들 다 들고 가고 결국 다 신고가를 갈 것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D&D 파마 때 아주 좋은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알테오젠 플랫폼에서 이런 종목군들 추가 상승 나오는지 리가캠도 나쁘지 않고요. 코롱 티슈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에 LG CNS가 뭐 신규상장하고 이때부터 한국은행과 이 스테이블 코인 아니 CBDC 네 CBDC에서 기술 부분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래대금 매일 강하게 뿜어내고 단기간에 여기도 이 친구도 단기간에 24%, 11%, 30%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좀 올라왔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좀 버벅거리지 않겠냐. 내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오늘 올라가게 되면 내일 올라가게 되면 서클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의 힘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고요. 삼성 SDS가 단번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보유 현금이 6조가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모멘텀이 됐고요. 한 방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좀 밀렸다가 이걸 뚫어내면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1조 가까이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카카오페이 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 좀 들고요. 뭐 올라올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기사 다 봐보니까 알리페이, 알리페이를 해서 발판 삼아서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뭐 홍콩도 들어간다라는 게 기대감이 되고 한국 12DC 19년도 이때 뭐 하나 같이 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알리페이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2DC 뭐 한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단기 쇼커버링 나오고 이 당시에는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의 상장의 거품이 다 풀려버렸죠. 그리고 여기까지 빠진 상태에서 영업이익단이 조금 약하고 그 당시 카카오페이의 성장률을 얼마나 빠르게 봤냐면 국내에 있는 이 결제 페이 부분을 다 먹을 것이다 라는 걸로 목표 주가가 이 당시에는 12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목표 주가가 3만원 2만 9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목표 주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경쟁 때문에 떨어졌죠. 결국은 경쟁 특히나 이제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의 절대치가 밀려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게 되면 맥스 7만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7만원도 저점 대비해서 300%가 300% 가까이 올라오네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300% 엄청난 거예요. 단기에 이 정도 올라와 버리면은 월봉 기준에서 그러니까 연봉 기준에서 300% 떠버리니까 이쪽까지 가면은 너무 빠르죠. 시가총액이 이런 수준이다. 아무튼 미국의 서클 때문에 갭은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올려치더라도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오늘도 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